회사 다닐 때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일을 하다가 쓰러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에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저 자신과 또 가족을 돌보자는 생각으로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회사에 선택받기 위해서 엄청 애쓰면서 살았잖아요. 지금 정도 되면 앞으로 살아온 날만큼이나 살아가야 할 텐데 조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찾아서 시작해도 되는 나이가 아닐까.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부터 시작해서 일기장, 성적표 모든 걸 다 뒤져봤습니다.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강연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주희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모든 순간을 공간들을 내고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싶었어요. 저는 일이라는 거는 세상과 만나는 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 같았던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구체화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을 배운다는 것, 일을 알아간다는 것이 감사했고 즐거웠고 굉장히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10년 전이었는데도 억대 연봉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생활하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보상을 포기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만약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일을 하다가 쓰러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에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저 자신과 또 가족을 돌보자는 생각으로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평일날 집에 있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나라는 불안함이 굉장히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갈 때, 저녁 먹으러 갈 때 시간만 되면 자꾸 시계에 눈이 가고 몸이 들썩거리는 거예요. 뭔가를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워낙 새벽에 나고 늘 어두울 때 회사를 다녔거든요. 집 주변에 1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우리 집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낮에 길을 잃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다들 겪으시는 아마 그런 순간일 텐데 그냥 옛날 같으면 명함 하나 딱 주면 됐는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지금? 날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하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명함이라는 거는 과거였고 정해져 있던 나의 모습이라 그러면 명함이 없는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가능성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금세 좀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50을 넘어가면서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리고 통증이 여기저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내가 넘어가야 할 산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리라는 책에 보시면은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든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본인이 행복했던 날은 딱 6일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없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이제는 좀 알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엄청난 지혜가 생기거나 해안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도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그냥 살아가는 존재니까 어려운 일을 헤쳐가면서 기쁜 일을 함께 나눠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일도 역시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50의 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회사에 선택받기 위해서 엄청 애쓰면서 살았잖아요. 지금 정도 되면 앞으로 살아온 날만큼이나 살아가야 할 텐데 조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나의 주도적인 삶을 시작해도 되는 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나도 역시 나이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사진부터 시작해서 일기장, 성적표 모든 걸 다 뒤져봤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더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어서 새벽 3시까지 필사를 하고 잠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부사 활동을 했었는데요. 내가 글을 쓰고 싶었었구나 라는 거를 옛날 일기장을 찾으면서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재의 나를 찾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너무 낯선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 모습이 달라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침에 그렇게 꾸미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세수를 안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화장을 당연히 안 할 때가 더 많은데 아침마다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제가 셀카를 찍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셀카를 찍고 나니까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 있는데도 아니면 카페에 가서 잠깐 글을 쓰는 그 순간에도 깨끗하게 화장을 하고 드라이도 하고 내 모습에 조금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이 셀카를 찍어가면서 조금씩 더 젊어지는 제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내 모습을 내가 좀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더 발음도 뭉그러지고 단어에 대한 것도 많이 까먹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책을 휴대폰을 켜고 하루에 한 1분 정도 낭독을 했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아,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내 발음이 이렇구나 그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50이라는 나이가 자기 연민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나이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라는 저 역시 자기 연민에 굉장히 빠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연민은 과거에 머물겠다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과거에 나는 칭찬해 줄 건 칭찬해 주고 좀 버려야 될 거는 버려야 되는 게 지금의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단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빨리 단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단념할 수 있게 포기하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큰 용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도 아직 그러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다 해본 사람처럼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 혹은 단정지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시는 것 뭐든지 비교하시는 분들 뭔가를 측정하려고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좀 살짝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 같습니다. 나 그거 해봤는데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일이 다르면 될 수도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꼰대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무는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면 뿌리가 깊어져서 더 튼튼해지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말은 좀 줄이고 주변의 소리들을 많이 듣는 나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갱년기는 50 정도 되시면 내 얼굴이 내 얼굴 같지가 않고 체형도 내 체형이 아니고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갱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제대로 쳐다볼 수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의 내 모습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지금 변화하는 내 모습을 좀 사랑할 줄 아는 익숙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갱년기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는 첫 번째로 필사를 권하고 싶습니다. 무작정 자신을 돌아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기억하지 못했는데 옛날 사진을 이렇게 딱 펼치면 엄청난 것들이 갑자기 막 기억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맨바탕에서 내가 뭔가를 생각하겠다라고 하면 생각이 나지 않지만 좋은 책을 가지고 필사를 하다 보면은 그 주제에 맞는 내 생각과 마음가짐이 생겨나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디선가 나도 느끼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내가 막 불쑥불쑥 튀어나온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문을 읽어도 옛날에는 다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찾아보게 되고요. 챗 GPT 같은 거가 나오면 회사에 만일 다녔었으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구청이라든가 문화센터에서 하는 챗 GPT로 글쓰기, AI 글쓰기 이런 것도 저는 들었습니다. 배우고 나니까 두렵지가 않았어요. 요즘 트렌드에서 얘기를 할 때 나 이거 모르는데가 아니고 해봤던 것이니까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면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 한번 해보는 것.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타인의 시선에서 좀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사회의 어떤 동일한 잣대에 맞춰서 살아왔잖아요. 집을 사거나 아니면 누구의 연봉이 얼마더라, 또 누구 집 아이든 공부를 얼마큼 한다더라, 그런 기준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남들과 꼭 같이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은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내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주눅 들지 않고 안 달래지 않고 그냥 내
매일 아침에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는 것처럼 뚜벅뚜벅 내 삶을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띄엄띄엄 어렴풋한 장면으로 남아있는 그곳, 그 시간의 추억이 없었다면 살아가며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이기심을 잠재울 그 어떤 순수함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머물렀던 그 모든 곳은 가족, 이웃, 친구들처럼 따뜻하고 푹신한 촉감으로, 구수한 향으로, 잔잔한 노랫소리로, 아련한 실루엣으로 남아있다. 오늘 너가 먹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그러면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공간도 그런 것 같아요. 너가 오늘 어디에 다녀왔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정말 공간이 없어지니까 시간이 함께 날아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 속에 쌓여가는 게 우리의 추억과 기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럼 나는 어디를 다니고 있지? 쭉 적어봤습니다. 근데 그 적어본 공간들이 카페, 공원, 병원, 마트, 시장, 특별할 건 없는 일상의 공간들을 적어보면서 아, 나의 삶이 이렇게 단촐했었나?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 가서 경험들,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정을 느낀 거는 어떤 북극이나 남극에서 느끼는 게 아니고 조그만 동네의 학교에서 친구와의 우정을 느꼈던 거고요. 삶의 애환이라는 것도 아마존 같은 데 가서 느꼈던 거가 아니라 동네의 시장에서 목욕탕에서 사람 사는 일에 대한 애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는 주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동네 목욕탕이 전부 다 온 가족이 가서 씻고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치였던 것 같아요. 딸 셋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늘 엄마가 아이 넷을 데리고 가서 4명을 열심히 큰 손으로 이렇게 씻어주시고 본인은 지치셔서 나중에는 거의 자기 몸을 씻지 못하는 아주 어렸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비닐장판에 어떤 여자분이 누워있고 씻겨주시는 분이 막 때리고 씻기고 막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때 그 장면이 굉장히 이상한 느낌으로 남아있었던 것이 몸은 자기가 씻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씻어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도저히 몸을 쓸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목욕탕에 가서 처음으로 그 비닐장판에 누웠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제 몸을 곳곳을 열심히 닦아주시고 찰싹찰싹 때리시면서 절대 바디 클렌저 쓰지 말고 비누로 닦아라. 몸이 너무너무 건조하다. 너무 애정을 가지고 제 몸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잠시 옛날 엄마가 닦아주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났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돈으로밖에 전달할 수 없었던 마음이 좀 애잔하게 느껴졌습니다. 최근에 목욕탕을 가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벗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 이제껏 살아왔던 애잔한 노력들,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걸 봅니다. 목욕탕에서야말로 무시나 어떤 차별이라든가 조롱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벗은 몸을 대한다는 게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라는 것, 매일 아마존을 갈 수 있고 매일 북극을 갈 수 있고 페루에 가서 나스카 라인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흘러가고 그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이고요. 그 일상이 모여서 삶이 되고 어떻게 보면 큰 역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는 오늘의 장소에서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느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저장하고 담아야 하는지는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미 없는 공간은 하나도 없고요. 의미 없는 경험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공간에 가면 과거의 나도 보이고요. 현재의 나도 보이고 미래의 나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간에서든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니체의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제의 비 때문에 오늘 젖어 있지 말고 내일의 비 때문에 오늘 우산을 펴지 말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시는 앞으로의 삶에 골고루 보물을 숨겨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니까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도 너무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